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익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보건소장 신형진, 보건위생과장 박성호, 건강유지과장 박서인, 노인정신과장 손인철, 보건소 소속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영수 감염병 예방팀장입니다. 안성은 감염병 대응팀장입니다. 권오현 의학관리팀장입니다. 이유림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징사항입니다. 먼저 235쪽부터 240쪽에 2023년 제21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72쪽의 권고사항 5건도 추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보건위생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의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 사업을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작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야간 진료를 하였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사직 후 채용 진행 중으로 현재는 야간 진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한 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2023년 안성시 자체 종합감사 6건 및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4건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마약류 의약품 유통 사각에 대한 감시 미흡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021년부터 2023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협약 체결 현황은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 협약으로 안성시, 안성시의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에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추가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 건물 현황,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의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3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1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2회 개최하였고 2024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1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운영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쪽부터 12쪽의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 사항은 유의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의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안 지시사항 현황, 공사 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쪽에 8대 의원 발의 재개정 조례 현황입니다. 안성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2건 추진하였습니다. 14쪽에 부서별 민간 위탁 현황으로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현황은 총 39명으로 자세한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권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건기관 신축 및 개보수, 노후장비 보강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보건소 노후 전기 분전반 교체, 비상발전기 및 ATS 교체, 주차장 포장 공사, 옥상 스텐 난간 설치 공사, 옥상 우수배관 정비 등 5건에 1억 9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송정보건진료소 환경개선 공사에 1,4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청사에 대해 지속적인 보수관리로 민원인에게 쾌적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 식품적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 장속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말 현재 식품위생업소 6,542개소, 공중위생업소 890개소가 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23년 식품적객업소 485건, 공중위생업소 4건 있었으며 2024년은 4월 말 현재까지 식품적객업소 51건, 공중위생업소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 행정처분 현황으로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10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량식품 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2건을 단속 적발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관내 58개 학교, 48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단속 결과 1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모범 시점 지정 및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9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쪽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5월 13일부터 365 새심당 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아 야간진료 및 전담병동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18일부터 운영하였으나 금년 3월 1일자로 2명의 소아과 전문의 사직 후 신규 채용이 되질 않아 야간진료가 일시 중단 중에 있습니다. 다음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따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8회 181명, 2024년 1회 33명이 사랑의 헌혈을 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모니터링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학교, 사회복지 및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감염병 예방법 홍보 및 역량 강화 교육을 2023년 274명, 2024년 96명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식품위생업소 현황 보면은 이 일반 음식점이 3,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정기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작년 말에 700여 분이 이제 교육을 받으셨고 5월 달에 600분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12월 달에 교육을 또 한 번 한다 그래요. 이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되는 건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처분이 나라든지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올까요? 과태료 20만 원인가요? 그 사실 그러면은 수치로 보면은 받는 교육을 받는 분보다 안 받는 분이 훨씬 많은 거네요. 이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서 예. 아,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네네네. 가능한데 온라인은 아무 때나 가능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교육을 안 받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신데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로라고 네네네. 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식품 적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이 485건 좀 적발된 것 같아요. 그 어떤 행정처분 받은지 이건 자료로 조금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 행정 처분인데요. 이 미성년자 주류를 판매하면은 이 먼저 경찰서에서 조치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그 조치 결과를 보고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는 건가요? 네, 주로 거의 그러면 경찰서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는 건가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생각보다 되게 적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소아 야간 진료 전담병동 운영 현황인데 이게 아까 의사 두 분이 이제 사직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의사 급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2억 7천 정도. 예. 지금 모집 중인 거죠? 네네. 근데 모집 중에 2억 7천만 원에 모집을 하는데도 안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이 급여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유가요. 그 병원의 실정에 맞게끔 의사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또 지금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조금씩 올려서 재공고, 쟁공고에서 지금 5차례 그 의사 구인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2억 5천 이상, 한 7천 정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안 들어오는 네, 상황인 지금 현재 거라고.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의사가 전국적으로 의사 난인데 좀 잘 좀 구하셔서 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시에 공무원 중에 식품위생 감시 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식품안전팀장 조영숙입니다.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식품안전팀에 5명, 위생관리팀에 5분 있습니다. 그럼 총 10분인 네. 건가요?
그 식품위생 감시 공무원이랑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이제 민간 합동 점검단 위생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적발된 건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은 행정처분을 확인서를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홍보라던가 계도할 때 많이 주로 이거는 감시를 보통 일반 음식점을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리고 급식소 이런 데를 가는 거잖아요. 이 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집단급식소도 저희가 가고요. 그러니까 173곳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거든요. 기사에 보면은 네네. 이게 중부일보 기사고 5월 8일자입니다. 근데 적발이 몇 개 됐는지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좀 확인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식약처에서 위생 점검을 또 나왔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저희가 적발이 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이죠? 어린이집 급식소에 이제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어린이집에서 영양사 미고용하는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영양사 없이 운영을 했던 건가요? 영양사가 있었는데 잠시 이직하면서 채용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냥 구두 경고 정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영업자 고발입니다. 고발이 되면은 어떤 조치까지? 경찰서 가셔서 이제 조사를 좀 경찰서 받으셔야 돼요. 고발되셨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님. 네, 저희 폐의약품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항우울제가 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처방이 되고 그냥 버려지다 보니까 생태계가 교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뭐 양서류, 개구리 같은 몸에서도 그런 항우울제 성분이 검출이 될 뿐만 아니라 뭐 또랑 같은 데도 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게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저희 안성은 폐의약품 어떻게 수거하는 건가요? 네, 보건위생과장 박선욱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 그다음에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저희가 다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민들께서 버리시면은 폐의약품만 또 수거하는 저희 협력 약품 도매상이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 다니면서 폐의약품을 전부 수거해서 관내에 있는 용마로지스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거를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거함이 얼마나 보급이 돼 있나요? 저희가 수거함이 140여 개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다. 장소도 그럼 140곳이라고 보면 네네, 되는 건가요? 네. 주로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약국이랑 보건지소, 진료소. 이거 어쨌든 그렇게 수거하신다고 했는데 연간 해수량이 얼마나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약 1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톤이요? 1톤 정도요. 1톤. 네네. 이게 이제 버릴 때도 이거 껍질을 다 벗겨서 약만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버리셔야 되는데 종이랑 같이 또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는 분들이 반 이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홍보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는 아닌데 계속해서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을 구매한 데에서 약을 버리라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줬는데도 일부 또 그렇지 않고
모르시는 그러니까 분이 일반 있으신 것 보통 같은데. 이런 예, 예. 개념 자체도 없고 약을 따로 버려야 된다는 개념이 없고 네. 소각 그 쓰레기 소각하는 그 봉투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각되면 모르는데 또 그냥 땅에 묻히면 그렇게 되는 거여서 이걸 좀 홍보를 그 안성시도 유튜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소통협치 담당가에다 얘기를 해서 홍보를 좀 주기적으로 네.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 같은 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우리 공공심야약국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얼마 됐죠 운영한지? 5월 13일부터 운영을 했어요. 아 5월 네네. 5월 13일이요. 네. 아 선정은 3월에 됐는데 네, 3월에 됐는데 저희가 그 유엔님께서 또 조례 제정해 주시고 또 시행일이 5월 10일이었거든요. 맞춰서 아 네네네. 그 지금 여기 3,700만 원 예산은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되나요? 운영비로 예, 보시면 되죠. 아, 네. 그 새벽 1시까지 하는 건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약국에서 뭐 어떤 애로점이나 이용률은 어떻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실까요? 아직 아, 네. 네, 새벽 어쨌든 이용 이용 수준이 네네. 이용 저희가 이용 그러니까 몇 명이 이용했는지는 받아봤거든요. 네. 예, 예. 뭐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뭐 12시 1시까지도 계속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몇 명 이용했는지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아, 네. 네네. 의학관리팀장 권호연입니다. 5월 13일부터 5월 30까지는 106명이 19일간 운영했는데 106명이 다녀가셨거든요. 네. 예. 그 좀 위급한 분들 자체는 별로 없으시고요. 예. 뭐 해열제나 네네. 예, 의약 외품도 또 많이 사시고요. 드링크제. 그 저희 시에서 공공심야약국으로서 지정됐다고 홍보나 뭐 이 현판이나 이런 다 뭐 해드렸습니다. 다 해주셨어요? 네. 아, 네네. 그 홍보 많이 해서 약국 네네. 이용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저기 아파트에 장이 들어서잖아요. 장 들어서면 거기 이제 푸드 트럭 같은 것들이 오는데 그게 이제 위법한 상황인 건가요?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예, 위법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좀 범위를 좀 넓혀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업할 수 있는 범위만 넓히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푸드 트럭이 현재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제 네네.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조례로 정해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예, 합법적으로들 다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럼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그럼 영업을 하는 것 자체는 뭐 다른 신고 같은 거 없이도 하면 되는 건가요? 푸드 트럭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셔야 되죠. 아, 네네. 신고를 하면 무슨 신고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푸드 트럭 영업을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다고 신고를 하시면은 영업부가 네네. 신청이 들어가면 이게 관리도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영업 위생관리나 예,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점검을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점검 나갈 수 있고요. 예.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거고 푸드 트럭이 관내에 5개가 있어요. 관내에 네. 등록된 것이 등록돼 있는 게 근데 그게 최초 푸드 트럭을 등록할 때 등록이고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다른 시군에서 등록되어 있는 푸드 트럭이 저희한테 와서 주소지 추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지금 도로가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합법적으로 신고한 거는 많지는 않고 불법이 더 많죠. 네. 그럼 이게 그렇게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푸드 트럭 그냥 일반 트럭으로 영업을 하는 게 푸드 트럭이 아니고요. 푸드 트럭으로 또 그 트럭 자체를 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나 그래서 등록증이 또 새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구조 개선하는데. 네. 점점 더 그 영세한 서민들의 창업으로 푸드트럭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많아지거나 한다면 어때 행정적으로도 합법적인 공간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위생 관리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박근배 의원입니다. 먼저 그 황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덧붙여서 그 19일에 106명이면 시간당 2분 가신 거거든요. 새심당 365 보니까 구석에 있더라고요. 이거 홍보가 저도 잘 몰랐는데 홍보 혹시 대책이 따로 있으신 건 있으시죠? 지금 어떻게 하세요?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했는데 아마도 일반적인 약국도 아마도 손님이 시간당 2명 안성에 다니는 인원이 맞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럼 기대 갖고 지켜봐야 될 일이 같습니다. 앞으로. 네, 네. 예, 저희가 더 안 홍보를 더 많이 됐으니까요. 하겠습니다. 네. 안성시 조례 관련해서 2023년 11월 20일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에 관한 추진 위원회가 이제 설립됐거든요. 그 보니까 기증된 신체 조직이나 장기는 없고 헌혈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없으니까 이건 앞으로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예전에 김수환 추기원님께서 안구를 기증한 이후로 이게 불이 붙어서 많이 운동이 전개된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다 기증을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안성에서 불이 붙어갖고 많은 분들이 인체 조직이나 장기를 기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혹시 제 감사원 감사 2023년도에 마약류 의약품 유통 사각지에 대한 감시 미흡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의원에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를 처방을 하고 사용을 하면은 림스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의료기관이 7개월간의 그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하고 폐업을 한 것을 이제 적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미 폐업된 상태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신영진입니다. 그럼 이어서 2024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서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임장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혜정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이미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성심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부서별 추진사항입니다. 241쪽부터 24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5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373쪽부터 375쪽 권고사항 3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모자보건 관련 총 8개 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안성시 자체 종합감사 및 안성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5건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4쪽 2021년에서 2023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쪽
협약 체결 현황은 경기 남부 금연지원센터 및 동안성 로타리 클럽과 협약을 맺고 금연 사업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안성 1동에서 건의된 동신 아파트의 금연 아파트 지정을 건의한 건으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 지정하는 사항임을 안내하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로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회는 3개이며 자세한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영상의학실 디지털 X선 촬영 장치 구입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적격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모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 8대 의원 발의 재개정 조례 현황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안성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직원은 총 53명으로 일반직 30명, 임기제 18명,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보건지소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업무로 인해 양성, 원고, 일주, 죽산 보건지소는 2023년 7월 2일까지 업무 중단 후 재개하였으며 현재 관할 지역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5개 보건지소는 진료 업무 및 건강증진 사업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 실적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금연구역 지도 단속 실정 및 처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과 안성시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을 기준으로 2023년에는 7,942개소 7,310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4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886개소 3,41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살 현황 및 자살 예방 사업 현황입니다. 연령별 자살 현황은 40대가 가장 많으며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32.4명으로 생명 지킴이 교육 등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조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신생아 404명에게 3억 9,760만 원, 2024년에는 신생아 136명에게 1억 9,423만 4천 원을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조 금연환경 감시단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금연 단속원 2명을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하루 4시간 활동하고 있으며 금연 지도원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4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흡연 단속 등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0쪽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율적 주민 참여로 조직화된 10개 건강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주민 주도적 건강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증진을 위하여 꿈나무 건강 체험관, 청춘 놀이터, 건강업 3구 줄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를 위하여 병원 연계 만성질환 원스톱 서비스 및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도 실시하여 2023년 1915건, 2024년 현재까지 39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진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치과주치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대상 2023년에는 1,428명 중 1,275명을 수검하였으며 금년에는 1,33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조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6개 분야별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각 사업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식이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식이질환자의 부당 경감을 위하여 2023년 59명에게 3,898건, 2024년 현재까지 49명에게 1,03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실적과 23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 동료를 위하여 대상자 개인별 전화 홍보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지금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482명에게 3,466건 지원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층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 취약계층 한방 가정 방문을 통하여 의료 취약 지역 및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진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가 그 금연 지정 건의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보건지수하고 건강복지증진센터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신 아파트에서 아파트 말씀드려도 되죠? 이제 건의를 드렸는데 이제 2분의 1 동의하시면 이제 다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금연을 이제 반대하시는 분, 흡연하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어지는데 점점 집에서도 못 피죠. 겨울에 나갈 수도 없죠. 어떤 행동의 자유권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소수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 담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돼서 그런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제 보건지수인데 금강면은 일반이 한방이가 몇 분이세요? 일반이 1명, 한방의 1명. 예, 그 두 분이십니까? 미양은 몇 분이세요? 두 분이시죠. 근데 미양의 진료 과목에 그 진료 받으신 분들이 1,189명이나 된 것 같고 금감이 한 800점 넘으신 것 같은데요. 같은 그 의사가 계신데 진료는 많거든요. 그러면 과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다른 곳에 3주
그런데 이제 한 500명, 400명대. 미영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건강증진과장 박서인입니다. 거기가 예전부터도 보건지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주변에 시내까지 나오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없어서 더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복지증진센터가 그 수탁을 받은 게 2020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4년째인데 자살률은 경기도에서 5위거든요. 네. 그럼 이게 통계치가 22년에 나왔습니다. 그럼 2년 전 거슬러 왔을 때 과연 이게 수탁을 14억 들여서 수탁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안성이 이렇게 많고 더구나 10만 명 등 23명이 32명이면 저희 안성 우리 시민이 20만이었을 때 50명이 1년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진센터의 그 프로그램을 또 보니까 30대, 40대, 50대가 가장 자살률이 많은데 우울증, 노인 우울증 관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이건 좀 맞지 않는 프로그램 같다. 중점적으로 해결하면 30대, 40대, 50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박서인입니다. 이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금 자살 예방 센터도 겸하고 있지만은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잠재적으로 있을 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은 따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희 안성이 자살률이 높아서 지금 연령대 40대, 50대가 좀 요번에는 높게 나왔는데 22년도 통계치.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저희가 20년도 통계에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노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살률이. 그래서 그때는 노인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서인지 지금 22년도 통계치에서는 노인 자살률은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또 40대, 50대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또 그 연령대를 겨냥해서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그 같은 내용 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든 지자체에 다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전국에 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의무적으로 있으신 거고. 네, 근데 이제 직영을 하는 데도 있는데 많지 않고요. 저희는 위탁을 준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여기 자살 예방 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요게 등록 인원이라고 나오고 요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것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 예방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살 예방팀에서 하는 건데 네. 사업이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예. 등록 인원 175명이라는 건 뭘까요? 이 사업 전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175명이라는 건가요? 네, 네. 왜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자살에 이제 저희가 그 항상 많은 인원을 등록해서 많이 관리할 수는 없고요. 저희 정밥동평가에도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위험이 있는 분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또 새로운 분을 들어오게 하고 이제 이분들은 얼른 이제 좀 괜찮아지면 양화했을 때는 퇴록을 하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175명이 그래서 네. 적절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적절하다고 이렇게 딱 단정하기는 저희가 평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살예방센터에서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분들이 자살 고위험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살 고위험군이라면은 자살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셨던 분, 또 자살을 시도했던 분,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족들이에요. 유가족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주변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그 어쨌든 저희가 자살률 5위 경기도 내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21년도에는 57명이더라고요. 예. 22년도에는 61명이 된 거고 이거 이 사태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런 비전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라고
이제 저희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그 단체라든지 또 리더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고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했어요. 생명 존중 그 지킴이 교육을. 그런 방법을 해서인지 사실은 노인 자살률은 좀 떨어져서 저희가 그나마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연령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요번에 중앙에서 그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그 시 자체로 그 시 안성시에 대한 그런 자살 예방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읍면동 단위로 해가지고 자살 예방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도록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는 거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저희 지역 사업인 건가요? 올해 처음으로 중앙에서 내려와서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 자살 현황을 네. 연령대 또 뭐 지역별 또 뭐 원인 어쨌든 사회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정치적인 이유 예.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면 저희가 집중 투자해야 되는 지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읍면동으로도 규모로도 사업을 네.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심 지역보다 어쩌면 읍면동에 더 고위험군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22년 같은 경우에 경기가 어렵고 뭐 이런 지점들이 맞습니다. 작용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걸 좀 더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구체화를 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그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고 그 사업별 실행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좀 해서 전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센터는 지금 23명이 직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센터장 한 분은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이제 팀장 세 팀으로 운영되어 있어요. 세 팀이고 팀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만성질환자 관리 또 그래서 만성질환에는 조현병, 우울증 그리고 이제 이런 병들이 있고 청년 정신질환자 청년 정신질환 사업도 하고 또 연령대별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업 그리고 좀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살 고위험군 관리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네네. 그 자료로 네네. 그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연간 사업을 어떻게 하고 몇 명이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자료로 좀 주시면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안성시 사무 민간인택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 이제 부설 자살예방센터인데요. 21년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22년도에는 처분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23년도 거를 보시면 23년도 7월에 한 번 했고 24년도 1월에 한 번 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점검은 1년에 한 번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원래 그 조례상으로는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똑같은 내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상반기는 운영에 대한 거, 뭐 하반기는 뭐 회계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나눠서 하시나요? 아니 전부 다 합니다. 전수로 네, 전수 다 하신다는 합니다.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23년도 7월에 지적 사항이 권고사항 3건으로 해서 두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 계획 내부 기한 시행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네. 근데 2024년도 1월 10일에 또 똑같은 건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계획 내부 기한 시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한 건가요? 여기가 인사위원회가 이제 좀 뭐랄까 문서로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권고를 해서 이거를
인사 조치를 할 때 어떤 근거를 근거 기준을 좀 마련해라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7월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1월까지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보고를 좀 안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권고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그 네. 이후에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적 사항들은 후속 조치 결과 보고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이게 3월 언제 기준이죠? 4월 30일 기준인가요? 4월 30일 기준으로 전부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러니까 가능한 하면 지적을 했던 거가 또다시 지적이 되는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될 텐데 네. 분명히 23년도 7월 11일에 후속 조치 결과 보고함으로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24년도 1월 10일에 또다시 똑같은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3년도 7월 10일에는 후속 조치 결과 보고함이 아니죠. 한 건 미비죠. 여기에서 이제 내부 기한을 시행을 안 해놔서 저희가 지적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안은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해서 비치를 하라고 이제 뒤에 그거는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저희가 했었던 상황입니다. 네. 점검을 하실 때는 이제 내야 되는 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는 행정상으로도 인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소가 이제 금강면부터 고산면까지 있는데 세외 수입이 있어요. 이 세외 수입은 뭔가요? 보건지소에서는 이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본인부담금 내는 부분하고 보험 청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입을 본인 부담금하고 뭐가 있다고요?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료를 해도 내가 내야 되는 금액하고 건강보험료로 네네. 지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이 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진료비를 냈다는 뜻이네요. 네네. 그러면 여기 보면 23년도에는 미양면이 수입이 9,400만 원이에요. 거의 1억이 가까워요. 네. 그다음에 금강면도 6,500. 24년도 걸 보니까 벌써 미양은 이게 언제 기준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4월 30일 4월 30일 기준이에요. 보건소 지소 현황도. 그런 네, 만약에 4월 30일이라고 그러면 미양은 벌써 이게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네. 그럼 3개월 하면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양면 같은 경우는 거의 병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돼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적이고 의료 장비나 이런 거는 병원처럼 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대개는 그 만성질환 관리가 주가 됩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이 이제 관절 환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하는데 대개 이제 2달 이렇게 되게 어르신들이에요. 약을 처방받고 이제 그거를 본인 65세 넘는 분들은 무료이긴 한데 이제 보험 청구를 해서 저희가 수입이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만성질환 관리를 네. 지금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약을 타는 게 아니라 보건소 와서 약 네네. 타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약을 줄 수 있는 곳이 지금 5군데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고 미양이 대표적이고 금강, 서운, 삼죽, 고삼에서는 약을 직접 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제 일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곡 글쎄요, 양성 여기는 사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는 하는데 이런 곳에는 없나 봐요. 거기는 지금 관내에 그러니까 양성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예외 지역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는 병원이 있는 지역은 여기에처럼 세액 수입이 잡히지 않고, 네네. 그다음 나머지는 병원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성시가 저기 자살로 경기도에서 5위네요. 네, 경기도에서 상위 5위. 예. 그 원인도 좀 잘 좀 분석해서 네. 상위 5위 안에는 들지 않도록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 돌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신영진입니다. 그럼 이어서 2024년도 노인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인철 노인돌봄과장입니다. 이윤빈 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은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246쪽에서 252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376쪽에서 377쪽, 권고사항 2건도 추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안성시 자체감사에서 2023년 지적된 5건과 2024년 지적된 1건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국립권익위원회 지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021년에서 2023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대한노인의 안성시지회 9개 사업과 도덕성 회복운동 협의회 1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과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안성시 노인복지회관외 5개 경로당이며 임차 건물 현황으로는 중앙경로당 등 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6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금강면 하석파 경로당 보수 공사건은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서운면 노인 목욕비 및 임의용비 단말기 가능업소 확대건은 미가맹업체 대상으로 가맹 요청 공문을 발송 완료하였으며 가맹점 가맹률이 전년도 78%에서 올해 94%로 확대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안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운영 현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쪽에서 10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 내용은 시립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부지에 편입된 면적을 재척 요청하는 내용이며 치매 노인의 최적의 치유를 위해 시설물이 상호 연계되어 설계된 사항으로 부지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진정 및 민원불허 반려 처리 현황부터 11쪽 8대 의원 발의 조례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회관과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2개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부서별 현황은 총 57명으로 일반직 30명, 임기제 20명, 공무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돌봄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총 6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48개 사업단에서 3,4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48개 사업단에서 3,6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조 노인 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40개 시설의 입소 인원 1,55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28쪽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258건에 22억 310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68건에 11억 8,474만 9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8쪽에서 38쪽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252건에 3억 8,136만 9천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138건에 2억 1,738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경로당 미설치 미등록 마을 현황입니다. 경로당 미설치 마을은 29개로 미설치 사유는 신축 부지 미확보, 노인의 미구성 등이 있습니다. 40쪽에서 52쪽 경로당 경사로 및 장애인 화장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하단부터 54쪽까지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13개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등 보조금을 등록 경로당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치매 환자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치매 환자 등록 인원은 2023년 1,927명, 2024년 1,908명이며 치매 관리 강화를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 물품 지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6조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일반 진료 및 보건교육을 2023년에 78,423건, 2024년에는 22,83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2024년 기준 등록 대상자 1,383명에게 건강 상태를 스크리닝하고 질환군을 분류하여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7조 노인 목욕비 및 임의용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 82%가 신청하여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86% 신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조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추진 실적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마을 단위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AI 스피커 400대를 활용하여 주민건강 지도자 82명을 중심으로 돌봄 대상자 746명에게 말벗, 안부 묻기 등 돌봄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9조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힐링 문화회, 스스로 가꾸고 지키는 건강활동 지원, 사계절 함께하는 경로당 건강교실 등 3개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돌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하던 차에 그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위스탁 사업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여기는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으로 이용 정원은 4명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제 법인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가 보니 그곳에는 입소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허위로 이제 보고서는 이제 나갔겠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 현장 확인을 한 게 24년 1월 16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시작을 이제 운영을 해서 등록을 해서 이제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서비스로 그러니까 한 분인지 두 분인지 그쪽으로 이제 일을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비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비어 있는 곳을 매번 가서 청소를 하신 겁니다. 출근부에는 다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적법하게 다 된 걸로 돼서 일자리 센터에서 이제 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거는 11월 달 것까지 23년도 11월 것까지 출근부를 이제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11월 이후는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겁니다. 적법한 이 시니어 클럽이라는 우리가 이제 민간 위탁을 준 수탁자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안성시가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점은 뭐냐면 이 근로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보통은 이게 이제 근무 지원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정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일하시는 곳이 무슨 형제 관계가 돼 있는 분이 하는 그러니까 대리로 하고 있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상에서는 그 공동생활 가정에 있는 대표자가 거기서 그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가는 근로지원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실제로 그거를 전체를 운영하고 있으시는 분하고는 그 혈연 관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그러면 과연 알고 들어갔는가, 지정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의심스러웠고, 두 번째는 출근부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출근부를 매일매일 본인이 혼자 작성을 하고 마지막 날 그거를 갖다 내는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이거를 받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아니고 일자리를 그냥 주고 다 끝나면 와서 서류 내고 그다음에 월급 받으시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추측입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탁에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 안성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인 거고 제가 감사를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합당하게 의심을 하는 부분은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들께서는 이 위스탁에 관련돼 있어서 하셨을 때 이런 점검 사항들을 좀 세심하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1년에 한 번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 공동생활 가정이 안성시에는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곳은 아니었다는 거죠. 민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기가 비어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내부의 고발자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는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위스탁에 있어서도 구멍이 있다.
분명히 그날 가서 이분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의 내용이 장애인 시설 대상자 보조 및 지원이에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시설, 재활시설 등의 도우미 활동, 그리고 시설 내의 환경 활동 및 업무 보조,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시설 내외 환경 개선 활동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한 게 아무도 있지 않은 빈 곳인데 매일 그렇게 청소를 하셨을까? 그럼 왜 그게 이상하다라고 느끼지도 않았고 그걸 왜 보고도 안 했을까? 보고의 의무는 없더라고요. 또 근로계약서에 보고의 의무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건배 의원님. 예, 박근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노인 요양시설 담당하시는 그 공실률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40개 시설에서 15개가 시설이 이제 30% 공실률이 생겼거든요. 그 중에 말씀드린 효벤트 요양원이 가장 뛰어났고요. 거의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 무지개 뜨는 마을이 없는데, 이분들 아마 탁월한 어떤 그 경영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공실률이 많은 안성에 요양원이 계속 이제 허가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럼 허가부서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허가 납니까? 저희 노인돌봄과 그죠. 그래서 공실률 파악 잘 하셔갖고 이 허가가 만약에 났을 때 이 무너지는 남아있는 요양시설이 많을 거다. 이거 염두에 두셔서 꼭 잘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경로당 미설치 마을 현황 보시면요, 이 대림 1, 2랑 대림 3리가 지금 계속 매년 사실 변동이 없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게 너무 직구들 하고 싶어 하시는. 네, 노인돌봄과장 소인철입니다. 사실 그 부지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주민들이 이제 사실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사실상 앞으로도 설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은 1억 2천까지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그 건물이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2천까지 전세 대출을.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편성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기존에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근데 공지를 안 해주셨나요? 이 내용을 아예 모르시던데. 저희가 계속 있던 사업이고 최근에 이제 1억 2천까지 상향 조정을 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공지를 해주셔서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에 관련해서 저희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팀장님께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똑같은 곳은 아닌데 저희 공도의 한 경로당에서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민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로당을 막을 사유는 없죠. 그렇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네, 막을 사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명시킬 권한도 없는 거죠. 그 제명시킬 권한은 이제 그 경로당이 있지 않고요. 시 지회에서 어떤 이제 상벌위원회 개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세 가지 회원 자격 상실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회원을 탈퇴할 때,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그리고 상벌 심의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을 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회장님들인지 뭐 감사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출입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출입을. 이러면 안 되겠죠. 저희가 그러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그 회장님들이나 임원진 문제가 되는 그 분들을 하고 저희가 이제 면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경로당에서 알력 싸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시청 입장도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르신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누구에게나 저희가 사용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수억씩
보조금도 나가는 거고 이렇긴 한데 이 전체적으로 좀 완만하게 좀 풀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조금 해주셔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정 결산 감사에 대해서 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회를 하지 않는데 이게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없다. 근데 결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좀 알아보셨나요? 결산. 네, 보조금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 시청 이게 각 읍면동 사무소 통해서 정산 들어온 거에 대해서 게시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렸고, 그 자부담 포함한 결산 부분은 그 시지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독려 부탁드렸습니다. 네, 잘 챙겨 주시고요. 그 총회 참석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노인복지팀장 김한경입니다. 그 회원 자격은 만 65세 이상 주소지 두고 있으신 분들이 그 노인회 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하시면 그 회원 명단으로 등록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은 다 결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격이 생기신 겁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부식이 나가잖아요. 제가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이 부식이 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뭐 회장님이 집에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림동산은 실제로 모르시는 거예요. 회원들이 이 부식은 나갔는데 이 부식을 1, 2년 동안 보지를 못하셨다. 근데 뭐 제가 조용히 좀 만나 보니까 떡을 만드셔서 이제 나눠 주셨다고는 하는데 그 떡을 받으신 회원들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누구를 나눠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식은 어쨌든 시에서 나가는 거고, 근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다 드시라고 저희 쌀을 보내는 건데 이 쌀을 본 사람은 없고 회장님은 가져가셨고 그걸로 이제 좀 이것도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이 부식이 정확하게 우리 회원들한테 골고루 좀 돌아가고 있는지, 어쨌든 경로당별로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떡을 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하긴 한데 떡을 해 먹는다면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밥을 해 먹는다면 또 누구나 와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쌀은 줬는데 이 쌀을 구경 못했다니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우리 박건배 의원님이 저한테 이걸 넘겨주셨네. 460개가 넘는 경로당 경사로 확인해 주신 공직자 어느 분이세요? 예, 노인복지팀장 김한경입니다. 이 경사 고생하셨다고 박건배 의원이 얘기 좀 해달래.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인 돌봄과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잘 케어하셔서 즐거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 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노인 돌봄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